김종현의 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배구 얘기부터 해봐야 될 텐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배구의 모 선수가 이제 숙소에서 이제 응급실행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언론 보도 기사에서 처음에 이제 극단적 선택이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좀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뭐 복통 증세로 응급실에 갔다는 내용도 있었고 현재까지는 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좀 좋지 않은 이슈였던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 전해지고 있나요? 현재 그 해당 구단에서는 이 선수 상태가 괜찮고 현재 퇴원을 해서 잘 지내고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네. 이렇게까지만 현재 밝혀진 상황입니다. 구단에서도 뭐 이렇다 할 아주 상세한 그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구단에서도 뭐 공식 입장을 내는 게 좀 모두에게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선수 보호 등을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들면서 더 이상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아마 이 선수가 시즌 내에 복귀를 다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선도 있어요. 그렇죠. 이 흥국생명이 워낙 지금 순위권에 있는 팀이고 핵심 전력이 선수이다 보니까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설령 복귀가 가능하더라도 다시 또 복귀해서 뭐 잘하든 못하든 계속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선수를 조금 완벽하게 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또 구단 관계자와 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이게 실명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래저래 너무 상세한 정황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지금 처음에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시에 이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던 이 동료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네네. 이렇게 신고를 하면서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거든요. 네. 이게 또 이후에 이 배구 팬들 사이에서 뭐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런 행보들, 뭐 근황들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지금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당분간은 이 여진이 이 여파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현재로서는 커 보입니다. 진짜 갈수록 이 선수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리 부분이 정말 중요해진다는 걸 깨닫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주요 스포츠 종목들 특히 이제 그 양궁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대로 매번 연습이 끝날 때마다 심리치료사가 이제 전담으로 붙어서 상담을 하고 그 내용을 노트에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축구나 야구 등에서도 이제 심리치료 그리고 멘탈 퀄리티 컨트롤 코치 등 이제 도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고 좀 이제 구단들이 좀 명심했으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적이 우선이고 멘탈 관리는 좀 부차적인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멘탈 즉 정신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선수들이 이제 그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게 뭐 사생활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운동하다가 다칠 수 있는 것처럼 멘탈적인 측면도 언제든지 그렇게 감기처럼 아플 수 있는 거라는 거를 구단이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현대건설의 그 고유민 선수 사건도 그렇죠. 예전에 있었었잖아요. 네. 그런 좀 여러 가지로 이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여자 프로배구가 현재 인기 스포츠로서 상당한 어떤 팬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SNS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뭐 콘텐츠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구단들 차원에서의 이 좀 세심한 그런 어떤 관리라든가 이 선수들을 향한 어떤 좀 교육도 현재로서는 조금 더 요구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진짜 참 이게 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더 커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여자농구, 여자배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교에 가는 선수들이 거의 없죠. 고등학교 이후로 바로 성인이 되고 나서 사회생활을 바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자 종목의 선수들은 이른 나이에 은퇴하거나 아예 그냥 임의 탈퇴, 본인이 그냥 숙소를 이탈하는 그런 문제들도 좀 예전부터 많았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과거에는 약간 사회적으로 쉬쉬했던 부분들도 이제는 좀 당당하게 바로잡으려고 나서는 부분들도 생기니까 단순히 그런 멘탈적인 문제뿐 아니라 뭐 사생활 침해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뭐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도 선수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라도 볼 수 있겠죠. 그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짚어보면 최근에 또 다른 구단은 왕따설에 휩싸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한 구단의 이 추축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뭐 부진한 경기 운영, 뭐 실수를 보였고 이후에 이 공개된 한 영상에서
이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였고 또 몇몇 선수들로부터 이 SNS 언팔로우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팬들 사이에서 이 왕따 논란이 제기가 됐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이들의 어떤 팔로우가 이루어졌던 그런 어떤 사례가 또 상당한 또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일명 국셔틀 논란도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그 SNS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코보 TV 쪽에서 구단의 식사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선배가 식사하고 있을 때 후배가 국을 떠다주는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었거든요. 마치 그 강제로 국을 떠다주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선배가 뭐 식판을 들고 오다가 바빠서 못 먹으면은 후배가 선배 국을 갖다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선배가 후배 거 챙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부분에서 후배가 개인적으로 호의로 그냥 갖다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은 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에 한국배구연맹에서 의도와 다르게 이 선수들과 팬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네네. 이렇게 사과를 하고 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일단락을 시켰던 것도 조금 문제였다고 봐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 어떤 전후 상황을 떠나서 그런 어떤 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 대해서 이 분명하게 해당 구단에 이런 어떤 좀 해명도 있었어야 저는 됐다고 보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이 당시에 이 논란이 또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같습니다. 뭐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최근에 여자 배구가 참 많은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극복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스포츠란 댓글을 폐지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선수들이 좀 영향을 덜 받도록 하는 그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프로 스포츠다 보니까 당연히 팬들이 선수들의 뭐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는 있죠. 근데 그러나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든가 특히나 최근에는 뭐 SNS 등을 통해서 DM을 보내거나 새벽 시간에 무차별적인 테러에 가까운 공격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좀 그 직접적인 비난이라는 점에서는 태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아까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구단이라든가 그렇죠. 뭐 단체 이런 데서도 선수들에 대한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세심한 관리, 주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는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들만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여자부는 현재 현대건설이랑 GS칼텍스가 경기를 하고 있네요. 네, 현재 현대건설과 GS칼텍스가 4세트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1세트와 2세트를 현대건설이 따냈습니다. 25대 23, 25대 22. 그리고 3세트에서는 GS칼텍스가 25대 17로 한 세트를 만회를 했고요. 현재 4세트 현재 2대 2.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현대건설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교롭게도 흥국생명을 2연패에 빠뜨린 두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유일하게 이번 시즌에 이 흥국생명을 두 번씩 꺾어본 팀들 간의 대결이 됐는데 양팀 이 현대건설과 GS칼텍스의 상대 전적도 2승 2패로 동률인데 양 팀 다 홈에서만 이겼어요. 근데 오늘 지금 수원체육관이거든요. 현대건설이 초반 2세트를 따낼 때 혹시나 했는데 아직까지 4세트가 진행 중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GS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흥국생명 꺾으면서 상승세를 좀 탄 상황이잖아요. 네, 당시에 이 3대 0 완승을 거뒀죠. 특히나 이 경기에서 이 MVP를 차지한 이 김유리 선수가 또 상당한 이 화제를 모았죠. 이 경기가 끝난 뒤에 이 한유미 해설위원과 또 이 인터뷰를 하면서 또 눈물을 한유미 해설위원이 또 이제 보였던 그런 어떤 모습도 있었고요. 좀 전반적으로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GS칼텍스가 이 흥국생명을 만나면은 확실히 좀 더 강해지고 뭔가 좀 똘똘 뭉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흥국생명도 당시에 완전 이제 최상의 전력으로, 그러니까 모든 주전들이 다 나와서 경기를 치렀는데 거기서 이제 또 그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이제 당분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현대건설한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김유리 선수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저희가 앞서 말했던 그 갑질 등으로 인해서 2년 만에 은퇴를 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그리고 나서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3년 만에 복귀했는데 같이 우러졌던 이 한유미 위원하고 트레이드가 돼서 GS로 온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이 GS로 와서 김유리 선수가 뭘 만들어내냐면은 이 닭장 응원이라고 하죠. 소위 웜업존에서 선수들끼리 응원하는 그런 문화를 처음으로 만들어내기도 했고 약간은 이런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게 김유리 선수를 데려온 이유였는데
최근에 GS가 한수지, 권민지의 부상으로 주전으로 이제 김유리 선수가 뛰면서 네. 생애 처음으로 MVP 인터뷰를 해봤다 그래요. 보통 이 MVP 인터뷰할 때 다른 선수들은 개인 정비하거나 뭐 스트레칭하는 편인데 이 김유리니까 모든 선수들, 감독, 코치, 심지어 통역까지 다 모여 앉아서 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좀 감격적이었고, 특히 같은 포지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문명화 선수가 네.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모습을 아하. 보면서 이것도 굉장히 GS의 팀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좋은 기세가 이 팀 분위기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면 흥국생명은 이번 2연패가 지난 2연패랑은 약간 결이 좀 달라 보이거든요. 네, 그 전에는 뭐 루시아 이재영이 이제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또 연패를 당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흥국생명의 패턴을 또 다른 팀들도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흥국생명이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나온다고 해도 좀 여러 번 좀 이게 밀리는 그런 어떤 경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좀 분위기, 이제 팀 내 외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까지 좀 많이 좀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대로 간다면은 이 봄 배구를 했을 때 과연 이 흥국생명이 이대로 이 경기력을 쭉 이어갈 수 있을지, 그렇죠. 이거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남자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랑 비교해서 순위 변화는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대한항공이 55점으로 선두고 OK금융그룹, KB손해보험에서 47점으로 동률이고요. 우리카드, 한전, 현대캐피탈, 삼성화재 이렇게 있는 순위는 지난주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2위 싸움이 그 중에서도 제일 치열하네요. 네, 지금 OK금융그룹 KB가 현재 47점, 우리카드 45점, 한국전력이 42점, 거의 지금 4개 팀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난주와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사실은 좀 이 순위가 좀 이게 뒤바뀔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일단 이게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도 지금 5점, 6점 안에서 이렇게 지금 경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상황을 알 수 없는 그런 현재 구도입니다. 네, 오늘 OK금융그룹이랑 우리카드가 순위를 보니까 반드시 둘 다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뭐 2위 싸움이기 때문에 이겨야 하기도 하고, 플레이오프에 만약에 나간다면은 이 두 팀이 만날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오늘 이 2세트 차 이상으로 승리하면은 2위로 또 도약이 가능한데 지금 2대1로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4세트를 우리카드가 따낸다면 우리카드가 또 2위까지 도약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 우리카드가 알렉스 선수가 27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OK금융그룹도 이 펠리페가 25득점, 아주 두 양 팀의 이 외국인 선수들이 그러네요. 아주 엄청난 지금 예. 화력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 조금 그 제도권에서 멀어져 있긴 하지만 6위 승점 30점의 현대캐피탈 봄배구 가능성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또 분위기를 또 이어가고는 있고, 지금 현재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최근에 어떤 보여줬던 그런 어떤 상승세, 또 이 뭐 문성민 선수의 뭐 복귀라든가 뭐 이런 이제 요소들이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한번 만약에 기세를 탄다면 그렇죠. 또 이 최태원 감독의 또 나름대로 또 용명수라든가 네. 이 똘똘 뭉치는 그런 어떤 팀 분위기,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 네. 네, 그런 정도로 제가 좀 네.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신락 같네요. 같은 희망. 네. 자, 배구 이야기 한 주간 주목해보는 매치업 짚으면서 마무리해볼게요. GS 칼텍스가 만약에 오늘 현대건설에게 진다면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겠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다음 경기도 인삼공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편인데, 지금 내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흥국생명을 상대로 GS가 1위를 노려보려면 이번 주에 좀 대진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모레 열리는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 네. 이 경기가 현재 이 대한항공이 물론 한층 더 앞서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만약에 한국전력이 잡는다면은 2위 싸움도 그렇고, 네. 이게 또 나아가서는 OK나 이 KB의 어떤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선두권도 다시 또 치열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이 앞으로 펼쳐질 한 네. 주간의 매치업이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남녀부 한 경기씩 짚어봤고요. 이외에도 다른 스포츠 이슈들 잠시 쉬었다 와서 짚어보겠습니다. 정 PD의 깊은 내공, 김 기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구 이야기는 KBS 1라디오 스포츠에서. 배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저 한유미도 듣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뚫고 개막한 호주 오픈 얘기 나눠볼까요? 네,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뭐 테니스 메이저 대회 중에서 매해, 그러니까 새해 첫 달에 열리는 그런 원래는, 대회였죠.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미뤄져서 지난 8일에 개막을 했고요. 네. 사실 개막 직전까지도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일단은 호주 오픈이 정상적으로 이제 예정했던 그 시점에서 지금 1회전 경기가 한창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미리 호주로 가서 자가격리한 다음에 대회에 참가해야 됐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2주간 자가격리를 한 이후에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선수들이만큼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호주 오픈 측에서 그램피언스 트로피 등 이제 웜업 대회를 준비해서 선수들의 경기 감각에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좀 주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아이고. 결국 결승전은 이 대회가 열리지를 못했거든요. 네. 웜업 정도에 좀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네. 또 영국 테니스 스타 앤디 머리는 그 자가격리 기간 못 맞춰서 출전 무산됐다면서요? 네, 이 앤디 머리가 결국은 이제 호주 오픈에 출전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 엘리트 테니스 선수들이 이제 주로 이제 훈련하는 이 런던의 이제 테니스 훈련장에서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이제 확실하다, 뭐 이렇게 네네.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영국에 머물러 있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서 이제 양성 반응을 보였고, 결국은 이 호주 오픈에 출전에 필요했던 이 자가격리 기간을 맞출 수 없게 되면서 결국은 대회 출전이 무산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국립훈련장의 방역 소홀 때문이다. 네.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참 코로나19가 테니스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네. 심지어는 주심 한 명이 경기 관장한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해본 적은 없는 시도긴 해요. 보통은 이제 그 맨 위에 올라가서 보는 주심 외에 선심들이 라인 인아웃 여부 같은 걸 이제 판정을 하는데 코로나 여파로 코트 위에 좀 최대한 적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기계로 네. 판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코트에 설치된 카메라가 공의 궤적을 판단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판정을 하고 이 판정에 대한 내용은 녹음된 사람의 목소리로 아웃 또는 폴트 이런 식으로 기계 목소리로 이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 판독이라는 게 나올 일이 이제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치러졌던 대회들을 대부분 보면은 판정에 불복을 하면은 선수가 그렇죠. 직접 이 전자 판독을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기까지 막 관중들도 막 설레고 박수 치고, 네. 그런 모습들이 하나의 볼거리였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이번 호주 오픈에서는 그런 어떤 모습이 좀 사라지게 됐으니까 조금은 그 전통적이었던 맞아요. 그런 어떤 이 테니스의 모습이 좀 이번에는 볼 수 없게 됐었습니다. 일단 선수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불만을 가질 법도 한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좀 호의적이에요. 아무래도 기계가 하는 거다 보니까 뭐 당연히 사람이 보는 것보다 정확하다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만약에 기계심에 대한 평가가 좋다면 향후에 앞으로도 계속 테니스에서 코로나 이후에도 선심이 사라지고 네. 기계가 계속 판정을 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떤 팬들은 그래도 테니스 코트 전통이 사라져가는 걸 아쉬워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밀로시 라우니치가 또 이런 반응을 하나 보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대회들을 조직하고 감독하는 게 결국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데, 과연 이런 경험이 필요한 인적 자원들의 육성을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판정의 최종적인 어떤 결정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 라우니치가 밝혔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관행들이 앞으로 이제 전통적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뀔 그런 어떤 이 상황들은 나오겠지만, 네. 그래도 이 테니스의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근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제 이런 어떤 이번 이 제도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그런 어떤 관행이 하나 좀 바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게 네. 사실 이 볼보이들이 대기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울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테니스가 귀족 스포츠였다 보니까 볼보이들이 항상 무릎 앉아 자세로 기다리고 있고 공 주술 때마다 뛰어다니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바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통은 사실 변화하고 있는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 보수적인 자세만 유지한다면은 세계적인 흐름으로부터 좀 도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변화가 좀 긍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급진적이고 서민 친화적이시군요. 그러네요. 네. 아니, 그나저나 관중들은 입장이 가능합니까? 네, 그 1회전, 2회전, 그러니까 첫 그 8일 동안에는 주간 경기에 15,000명, 또 야간에는 한 2만 명 정도까지 입장이 허용이 가능하고요. 네. 8강전부터는 하루 25,000명,
최대 3만 명까지 이제 수용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제가 과거에 2015년에 그 아시안컵 축구 대회 가서 출장 갔었을 때 바로 그 축구장 옆에가 이 로드레이브 아레나였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 호주 오픈을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상당히 그 호주인들이 이 대회에 대한 어떤 애착이라든가 애정이 상당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어떤 뭐 기념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은 이벤트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뭐 택시 줄 서는 것도 막 진짜 엄청나게 한 2시간 정도를 서서 기다리면서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과거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 이 관중 입장을 이제 줄여서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관중들이 보는 모습들이 조금 더 눈길을 모았었습니다. 참 이건 주의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호주 오픈이 열리면서 세계적인 스타들 대결을 화면으로나마 보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 최고 스타들이 이제 모두 다 1회전을 통과했어요. 오사카 나오미, 비너스 윌리엄스, 세레나 윌리엄스는 1시간도 안 돼서 56분 만에 승리를 거뒀고 남자부에서 조코비치, 도미니크 티엠, 즈베레프, 나달 모두 1회전을 통과했습니다. 나달은 대기록을 또 앞두고 있다고. 그렇죠. 현재 프랑스 오픈에서 작년에 이 통산 20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현재 나달과 로저 페더러가 함께 이 통산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죠. 이번에 페더러가 나오지 않게 되면서 과연 나달이 이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참 또 재밌는 거는 라파엘 나달이 이 호주 오픈에서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2009년이에요. 맞아요. 다른 대회에서는 어느 정도 꾸준하게 우승을 해왔는데 호주 오픈에서는 유독 조금 약했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작년에 8강에서 탈락했거든요. 맞아요. 올해는 과연 나달이 이 징크스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아마 제일 그 위협적인 상대는 역시 조코비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2회 연속 조코비치가 우승을 했고 2009년 마지막 우승 이후로 나달은 준우승만 4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도 있고 심지어 지난 2일에는 또 나달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거든요. 조코비치가 크게 컨디션 이상이 없다면은 이번에도 호주 오픈의 우승 영순위는 조코비치일 것 같습니다. 김지한 기자도 조코비치가 좀 더 우세하다고 보시나요? 네, 조코비치가 그래도 호주 오픈에서 꾸준하게 또 우승을 해왔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좀 그런 강한 면모들을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주 오픈 앞두고서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 현지에서 보여지는 그런 뭐 장면이라든가 뭐 자가격리하면서도 호텔 그 테라스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여유 있게 이 아이들이 테니스하는 모습을 보고 막 이게 설레어하고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 현지 환경에 많이 좀 적응을 하고. 좀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확실히 호주 오픈과 조코비치는 궁합이 잘 맞다. 맞아요. 네,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전 나달 하겠습니다. 나달 네. 파이팅. 네. 자, 여자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 여자부에서는 세레나 윌리엄스가 또 기록에 도전을 하죠. 세레나 윌리엄스가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은 남녀를 도합해서 메이저 대회 단식 최다 우승 타이 기록에 이제 세우게 되는데 총 24번 우승으로서 호주의 마거리 코트랑 동률을 이루게 되거든요. 호주 선수와의 동률이라는 점에서 이번 세레나가 과연 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오사카 나오미라든가 이런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세레나를 좀 주목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자부에서도 대기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권순우 선수 첫 경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그 권순우 선수의 호주 오픈 단식 1회전 경기가 열렸고요. 네. 좀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네. 이 세계 랭킹 267위인 호주의 서나시 코키나키스에게 0대3으로 완패를 당했고요. 네. 사실 랭킹이 권순우 선수보다 낮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2015년에 69위까지 올랐던 선수였고요. 그렇죠. 좀 1세트의 출발부터 불안하게 경기를 해서 4대6으로 내주고 이후에 2, 3세트를 모두 1대6, 1대6 이렇게 내주면서 1시간 33분 만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돼서 2018년과 2020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 호주 오픈에 이 도전을 했는데 모두 1회전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불운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내일 남자 복식 경기에 우리나라의 남지성, 송민규조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쉬운 분들은 이 경기라도 좀 보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 할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이 소식을 끝으로 오늘 정 PD와 김 기자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설 특집 조선의 누바 준비되어 있으니까 별일 없으면 꼭 좀 들어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